자, 이번에 에너지로 좀 가볼까요?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지주사 미드 스몰캡을 커버하고 있는 이상원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지금 화면 타이틀이 나갔습니다만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주의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뭐 계속 지속되고 있죠. 풍력 발전의 트렌드가 이제는 이 해상에서 육상으로 또 이동하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 육상에서 해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거꾸로 얘기했나요? 예. 네, 육상에서 해상으로. 예. 그게 이유가 뭐냐면 네.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 전력당 그 생산 비중이 가장 큽니다. 네.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 풍력이 그 성장이 미미한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바다 한가운데 설치를 해야 되니까 건설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이 육상보다 아니면 다른 신재생 에너지보다 단위당 원가 측면에서 많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해상 풍력이 그런 탄소가 하나도 발생되지 않고 그다음에 단위당 전력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데도 불구하고 허들이 있었는데 그런 비용적인 허들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비용적인 허들이 단위당 원가가 좀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네. 거기에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터빈 용량이 확대가 된다는 거죠. 터빈 용량이 확대가 된다고 치면은 그 설치하는 타워의 수도 적게 설치되고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로 하면서 원가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연구 개발로 해서 지금 확대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2024년, 2025년부터 해상 풍력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걸로 볼 수 있는데 네. 그게 터빈 용량이 그때 그 정도 되면은 개발이 완료돼서 이제 설치가 시작하기 때문에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해상 풍력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보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해상 풍력 시장은 저탄소에 가장 강력하게 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마다 국가들이 2050년도에 그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이 해상 풍력 시장을 커져야만 그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1% 수준까지 안 되는데 앞으로는 이 비중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쪽 해상 풍력은 앞으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많이 그 풍력 쪽을 투자를 대규모로 하고 있는 걸로 전해 들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이 풍력 발전은 심플하잖아요. 이 크랭크라는 타워가 있고 그게 이제 바다 밑으로 들어가느냐 그리고 또 터빈이 있고 이 블레이드 있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부유식 또 요즘 세상에 띄워가지고 부유식은 이제 배 모양으로 만들어서 네. 흔들흔들 원래 고정식으로 했다가 이제 태풍이라도 오고 그리고 아까 이제 블레이드가 용량이 커지면은 대규모로 그렇죠. 블레이드도 저 터빈 용량이 커지면 블레이드도 커져야 되고 네. 타워도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부 구조물에 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배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제 한다는 거죠. 그거는 2026년, 2027년 정도 되면은 네. 부유식 해상 풍력이 이제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에서 해상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그 포인트 지적해 줬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 IRA 법안하고는 어떤 이해타산이 있던가요? 이게 그 원래 이제 그 작년 8월달에 통과하기 전에 네. 미국에서는 그 2050년 탄소 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해상 풍력 육성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안을 보면은 2030년까지 30기가와트, 그다음에 2050년까지 110기가와트를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규모로 보면은 이게 감이 안 오는데 작년도에 설치한 그 풍력 설치량이 95기가와트입니다. 네. 거기에 다 육상이고 해상 풍력만 13기가와트 거의 미미하죠. 한 10%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2025년부터 성장해서 미국은 이제 성장으로 할 건데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동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BTC라고 해서 생산세액 공제를 해줬는데 네. 2021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미국 시장, 풍력 시장이 안 좋았는데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면서 10년 동안 다시 연장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해상 풍력에 대해서 또 세액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부시켜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또 이 그 재료가 원가 상승,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가가 상승해서
대규모 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라는 논란도 있던데요. 그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런 미미하게 사업비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의 정부 정책이 어떠냐가 가장 큰 관건이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사업비가 올라가는 건 완충 작업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PTC가 끝나면은 2020년에 바로 시장이 죽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지 사업비 일부 올라가는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지금 해상 풍력 시장이 많이 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조그만 것들 하는 것들은 하고 앞으로 커질 거는 2024년, 2025년도에 몇 조 규모의 해상 풍력들이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해상 풍력은 날마다 나가서 질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지을 때 많이 짓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해서 그 해외 업체들이 지금 베스타스도 투자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12기가와트 엄청난 큰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베스타스, 지멘스 가면서 지금 투자 소식 들은 게 우리나라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상 풍력 시장이 걸음마 단계에서 아주 이제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사업비가 올라가서 못한다 그런 것들은 거의 뭐 그냥 미미하다. 아직 열리지도 않은 시장 같고. 네. 그렇죠. ESG라고 하는 특히 이제 환경 문제, 탄소 중립이라는 그 모토가 워낙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세계적인 이런 빠른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내 풍력 시장 사업 추진은 말은 많은데 상당히 더딥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 더딘 거는 아니고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뭐 주민들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이거 해상 풍력은 특히 환경 영향 평가가 크기 때문에 왜냐면 해상은 다 정부 거거든요. 그렇죠. 바다는. 그러니까 그걸 할당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도 아주 중요하게 미치기 때문에 그 인허가 기간이 긴데 지금 국회에서 3개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해상 풍력 촉진법이라고 그런 것들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게 2025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 누적 설치량이 1기가와트가 안 되는데 2030년까지 12기가와트를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허가를 계속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되면은 속도는 우리가 눈에서 보듯이 아주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해상풍력 관련 기업들이 쭉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타픽이나 최선호주를 선별적으로 좀 선택하신다면 그 지주회사 LS 같은 경우는 자회사의 LS 전선이 있는데 그렇죠. 그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기를 생산했으면 육상으로 끌어와야 돼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해저 케이블의 업체는 한 5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해상 풍력 시장이 성장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LS 같은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하부 구조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부유식 그것도 하부 구조물로 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 대만 쪽에서 많이 지금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혜도 받을 수 있고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그 매출 비중이 지위가 높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하면은 미국 업체가 가장 수혜를 많이 받거든요. 제네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미국 업체의 지위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낙수 효과가 있고 올해 또 매출처가 그 베스타스랑 지멘스 가면사로 매출처가 확대돼서 그런 수혜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CS 베어링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주가도 최근에 조금은 반응했는데 아직도 갈 길은 멀었군요. 그러니까 풍력 업체들이 작년도에 시장도 안 좋고 그다음에 그 철강 가격 오르면서 원가도 올라가서 실적들이 다 적자 나왔는데 뭐 우리나라 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베스타스 다 적자 나왔는데 올해부터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 3월 말에 지금 별로 안 남았죠. 재무부에서 세부 조항이 나오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발주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2분기, 3분기부터 흑자 전환하면서 풍력 업체들도 많이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상 풍력 시장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커질 거기 때문에 특히 대만 시장도 많이 커지죠. 대만 시장도 지금 많이 커지고 있고 보시면 2035년까지 20기가와트를 설치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시장, 우리나라 시장, 뭐 미국 시장, 유럽 시장 그 바다를
있는 업체들 그런 거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보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에너지와 해상풍력 들어봤고요.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지주 미드 스몰캡 커버하고 있는 이상헌 애널리스트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